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힘내시고 저 485페이지 7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733번. 여러분, 제 행정법 파트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저 표현을 좀 잘못했네. 대충이라기보다도 좀 포인트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대충 감으로 찍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감으로 찍으면 더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은 행정법 막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행정법을 완벽하게 숙지 못합니다. 대신 많이 거론되는 부분을 좀 그 포인트들을 막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경험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냥 찍는 거예요. 저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쉬운 것들이 나오면 내가 아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것이 나오면 내가 봤던 것들을 생각해서 좀 어색해. 그거 그냥 찍어서 그렇게 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완벽하게 다 그냥 논리 체계를 완벽히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733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허가란 법령에 의해서 과해진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줘. 자기 급부 수인 해제시키는 것은 면제고,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도 인정돼. 아니, 절대적 금지는 해제시켜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 즉 풀어줘도 될 만한 것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음식점, 단란주점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허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금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요. 4번의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다? 맞아요? 일반 허가 있잖아요. 통행금지 해제. 그래서 허가 특허를 구분할 때 중요한 구별의 잣대로 이걸 많이 들이밉니다. 특허는 신청에 의하지 않은 특허는 없죠. 한 개도 없죠. 그러나 허가는 허가의 99.9%가 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허가죠. 그러나 저 조그만 비율을 신청에 의하지 않고 하는 허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허가, 통행금지 해제. 즉 허가 안에 신청에 의하지 않고 하는 허가는 굉장히 눈꽃만큼이야. 그러나 허가와 특허를 구별할 때는 그 눈꽃만한 그걸 끄집어내서 허가와 특허를 비교한다니까요. 그래서 허가 특허를 얘기할 때, 허가를 얘기할 때는 일반 허가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일반 특허는 없습니다. 일반 특허는 없고, 일반 허가, 통행금지 해제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해제해주는 이것이 허가에는 있다. 이거니까 일부러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러 공부할 때부터 허가와 특허를 구분할 때 허가라는 것이 신청하지 않고도 허가를 해주는 저 일반 허가, 통행금지 해제, 이런 것이 허가에 들어가 있다. 그걸 포인트로 삼아서 특허랑 비교한다.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다가 아니라 허가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하는 일반 허가, 통행금지 해제가 있을 수 있다. 자, 734번 허가, 강학상 허가. 자, 3번에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 이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라는 것이 뭐죠? 허가의 존속 기간이라고 하면 그 존속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조건에 대해서 다시 서로 논의해가지고 다시 연장시켜 주는 것을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갱신 기간 똑같은 말입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갱신 기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지. 얘를 잘못 들었네. 하여튼 막혀버렸네. 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말고 허가 하여튼 간에 저기 큰 빌딩을 짓는다 그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허가가, 그 허가를 이행시키려면 한 5년 정도는 필요해. 그러면 5년짜리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5년이 필요한 허가를 1년짜리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면
1년짜리 허가 1년 지난 다음에 그 허가가 없어지는 거냐. 그것을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로 보면 허가의 존속 기간인 것이죠. 그런데 긴 기간이 필요한데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5년이 필요한데 1년짜리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의 존속 기간으로 보지 않고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또는 갱신 기간으로 봐서 즉 1년이 지났을 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갱신해서 다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내가 5년이 필요한데 1년짜리 허가를 받았어. 만약에 1년 뒤에 그 허가가 없어질 것을 안다면 처음부터 못하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또 갱신기간으로 이해를 하면 5년이 특별한 일 없으면 보장되는 것이죠. 다만 1년씩 연장돼서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1년씩 연장돼서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또는 갱신기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아유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그랬네요. 자 4번에 타 법상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 법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 처분할 수 있다? 아니 어떤 인허가를 했을 때 타 법상의 인허가까지 함께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타 법상 인허가까지 함께 검토해서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법상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가 아니라 그것까지 함께 심사를 해서 이 주된 인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735번 경찰 재량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도교법상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이게 뭐냐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것이 재량행위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다고 해도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는 이렇게 재량이 있는 것이 재량행위잖아요. 자, 재량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다 적법해? 그렇게 보지 않죠.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재량행위에 있어서 일탈 남용으로 위법으로 가는 것은 재량행위 즉 재량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속행위에서는 재량의 일탈 남용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따지는 거지 기속행위에서는 재량의 일탈 남용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는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도로교법에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도로교법에 특별한 사유들,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취소해야 한다. 또 강요적으로 돼 있어.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경찰 공무원 폭행했을 때. 이 나쁜 놈이잖아요. 완전 최고 나쁜 놈이잖아요. 이렇게 최고 나쁜 놈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재량의 일탈남용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재량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괴란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행위에도 이걸 부당이라고 하죠. 부당. 재량의 일탈남용은 위법이고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합리성을 결했어. 재량을 그르쳤어. 이것을 이제 부당이라고 하죠. 부당.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즉 부당 사유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4번에 재량의 일탈이란 밑에 재량의 남용이란 이게 우리 교과서들에서도 많이 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재량 일탈은 뭔지 재량 남용은 뭔지 엄청 따졌었는데 이제는 그냥 따지지 않고 재량의 일탈 남용에서 그냥 한꺼번에 넣어서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작년 2차 시험에서 이게 넣었어요. 재량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가 아니라 외적 한계입니다. 왜 그래? 재량의 일탈이니까 외적 이응이에요. 재량 밑에 재량권의 남용은 니은 내적 한계 니은이야.
오케이?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 그래서 그 외적 한계가 그 내적 목적이 아니라 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재량이라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재량이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로 선택하든 또는 하더라도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재량이죠. 자, 그런데 법령에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재량이 주어진 것이죠.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때릴 수 있는 거고 영업정지 3개월을 때릴 수 있는 거고 영업정지 6개월을 때릴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줬는데 영업 취소를 해버렸어. 그게 바로 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딱 객관적인 기준을 벗어나 버린 거. 그래서 그것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량의 일탈입니다. 밑에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 재량권이 부여된 내적 목적을 벗어난 것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다든가, 즉 아까 그 외적 한계 내에는 있는데 뭐 비례 원칙에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이 내적 한계 위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36번 넘어가고 737번. 자, 둘째 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부관은 뭐죠?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붙이는 종된 의사표시죠. 즉, 자,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종된 의사표시를 붙이는 것이 이 부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관이 이 행정의 작용으로서 의사표시로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법정 부관은 뭐죠? 법정 부관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관이죠.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때에는 뭐 이러이러한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법정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 부관은 이 행정행위에서 얘기하는 부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이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관은 의사표시로서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법에 그냥 딱 돼 있어. 그것은 의사표시로서 붙이는 것은 아니죠. 법 때문에 당연히 그냥 붙는 것이지. 그래서 1번 법정 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 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이기 때문에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관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자, 부관이 기본적으로 조기, 부처리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부담만큼은 특별해요. 그래서 자,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부담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별도로 딱 붙여버리는 거. 이것이 부담입니다. 부담. 자, 그래서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부담 말고 다른 것들은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관에 대해서 부관만 따로 떼내서 독립쟁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냥 딱 생각해봐도 여러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대상적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적격이 뭐야?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이라고 해놨죠. 처분 등이 인정돼야 그걸 가지고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부관들은 다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 처분성이 없어. 단 부담만 독립해서 처분성이 있으니까 부담만 독립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이 처분 등 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독립해서 그것만 따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관이 붙어 있는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따로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담은 그 자체가 처분 등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부담만큼은 따로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부담과 정지 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래? 부담으로 보면 국민한테 더 이롭거든요. 하여튼 조건,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그것을 부담하고 헷갈려. 그러면 그냥 부담으로 봐야 됩니다. 부담으로 보면 훨씬 더 이롭거든요. 왜 그래? 정지 조건은 그 정지 조건이 달성돼야만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부담은 어떤 그 조건이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상대방 국민은 그 행정행위에 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부담하고 조건하고 헷갈릴 때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이런 것이 또 있죠. 부담으로 보면 부담만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조건으로 봐버리면 그 조건만 따로 다툴 수가 없잖아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한테 또 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조건하고 부담하고 헷갈릴 때는 부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국민한테 더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해설의 그 종류를 좀 보시면 일단 조기 부철 중에서 뭐 철회권의 유보는 너무 쉬운 것이고 이 조건, 기한, 부담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건하고 기한을 특히 구별하셔야 되죠. 왜냐면 조건은 거기 첫째 줄에 행정의 효력을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 행정의 효력의 성립이나 소멸을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뿔입니다. 조뿔. 지금 장래 도래 불확실하냐, 장래 도래 확실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조건이고 밑에 기한은 장래 도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자, 장학금 대상자 지정 처분을 하면서 너 A학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A학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런 걸 갖다가 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면 오징어 잡이를 해라. 비가 와 안 와? 1년 중에 반드시 오죠. 이런 걸 갖다가 장래 도래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금이 2023년인데 2024년 5월 1일부터 오징어 잡이를 해라. 5월 1일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장래 도래 확실한 사실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대신 조금 전에 말한 것 중에서 비가 오면 비는 반드시 와. 그러나 비가 언제 올지 모르죠. 이런 걸 갖다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고 5월 1일부터 오징어 잡이해라. 5월 1일 반드시 오면서 또 확정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에는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오른쪽 7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부담은 부관 안에 부담이 있죠. 부관 안에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조기 부철 중에서 부담만 그 자체적으로 그냥 행위성, 처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만 따로 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대상 적격이 인정 안 되니까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학자분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그러나 그냥 명확한 거예요.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관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독립해서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739번 역시 부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739번. 자, 나의 이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뭐고 해제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행정 효력의 발생을,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행정 효력의 소멸을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겁니다. 조뿔이니까 장래 도래 불확실한 것인데 조건 안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행정의 효력의 성립을,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 해제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 그래서 자,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이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 자, 그때까지 정지했다가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지 조건이고, 자, 행정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이게 해제 조건이죠. 그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해놨습니다. 반대로. 자, 라에 수정부담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수정부담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입니다. 자, 이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이 수정부담 또는 수정부관 또는 수정부담이 뭐냐면 20층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15층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15층 건축허가 내줄까요? 오케이 받아야 내주는 것이지. 이 사람은 지금 20층 건축허가가 목적이잖아요. 15층 건축허가 해주면 받겠어 안 받겠어? 모르지. 원할지 안 원할지는 모르죠.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오케이 하면 15층 건축허가 내주는 것이고, 오케이 안 하면 아예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정부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정부담은 부관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관이라고 봤었습니다. 지금은 통설이 부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래?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의사표시, 주된 행정행위, 주된 의사표시,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있는 종된 의사표시잖아요. 그런데 수정부담은 20층 건축허가 시청했는데 15층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15층 건축허가에 붙어있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부담 또는 수정부관은 그냥 수정된 허가로 봐버립니다. 부관으로 보지 않고 수정된 허가로 봅니다. 그래서 통설이 그렇습니다. 통설이 옛날에는 이 수정부담 또는 수정부관을 부관의 하나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관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부철, 이 행정기본법에서 부관의 종류 딱 나열할 때 수정부담은 없는 거예요. 부관이 아니니까 수정부담은 없는 겁니다. 자, 마에 부관은 법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아닙니다. 부관은 이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즉 재량행위에 근거가 없어도 그냥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즉 재량행위에 법적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즉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재량행위는 근거가 없어도, 기속행위는 근거가 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관은 이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 있는 경우 그냥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740번 행정기준법상 부관을 보시면, 자, 1번에 부관은 조기, 부철과 같이 주된 처분에 부과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기, 부철. 자, 2번에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있는 경우 위에다가 재량행위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행위죠.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어. 이 말에 뭐가 숨어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자, 그 뒤에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위에다가 기속행위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속행위 관련해서는 판례가 뭐라 그래? 이 부관과 기속행위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때는 뭐야? 법률에 근거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기속행위는 해야 한다잖아요. 해야 하는데 뭐 부관을 붙이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법률에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해줘야지. 해주면서 응?
종된 의사표시를 어떻게 붙이냐고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원래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죠. 다만 법률에 별도로 근거가 있어. 그건 붙일 수 있는 거죠. 입법권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거기에 숨어있는 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그러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즉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번에 사후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러분 사후 부관의 요건 근동사죠. 사후 근동사입니다. 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사후 근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냐고. 그래서 4번은 이제 부관의 요건이죠. 3번은 사후 부관의 요건이고 4번은 그냥 통째로 부관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부관의 요건이 목관필이에요. 목관필. 사후 부관의 요건은 사후 근동사고요. 목관필, 사후 근동사, 목관필, 사후 근동사. 그래서 목적이 위배되지 않냐고. 목. 자, 그다음에 관. 해당 처분과 실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관필, 부관의 요건, 목관필. 자, 741번 넘어가고 742번. 행정기원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후를 얘기하는 거죠. 사후. 그래서 사후 근동사, 사후 근동사.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면 틀렸죠. 그러면 근동사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하면 틀리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동사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자, 4번에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냐고. 자, 부관의 요건 목관필. 그 다음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되죠. 관련이 없을 것 하면 부당결부 금전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종된 의사표시를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생판 관련도 없는 것을 붙이면 부당결부 금주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부관이 돼버립니다. 자, 743번 행정행위의 부관. 자, 3번에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틀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 아니,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데 계약 형식으로 붙일 수 있어. 그러면 다 계약 형식으로 다 바꿔서 다 붙여버리죠.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부관으로 붙일 수 있으면 그걸 사법상 형식으로 바꿔서 붙여도 되는 거예요. 계약 형식으로 더 붙여도 되는 것이고,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옆에 붙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죠.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을 계약의 형식으로 옆에 붙이는 것은 가능해. 그러면 다 계약 형식으로 붙여버림으로써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이 무용지물화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관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은 계약 형식으로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은 계약 형식으로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자, 744번에 행정행위의 부관. 1번에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이면 무효인 거예요. 다만 행정기준법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죠. 재량이 없는 경우, 즉 기속행위에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하고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붙일 수 없는 거죠. 왜? 기속행위는 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면 하여야 하지. 하여야 한다를 해주면서 막 생색내면서 야 그래도 우리 뭐 짓게 땅 5평은 내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대신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고요. 자, 4번에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됩니다. 하여튼 허용되는 것은 계약의 형식으로 바꿔도 되는 것이고 또 계약의 형식으로 미리 해놨다가 다시 부담으로 바꿔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붙일 수 있는 것은 계약의 형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붙일 수 없는 것은 계약의 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자, 745번 행정행위의 부관 1번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상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 인허가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죠. 뭐 땅을 좀 내놔라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안에 유치원을 건축할 것 이렇게 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원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업자가 허가를 받았고 부관으로서 유치원을 건축하라고 해놨으니까 유치원을 건축하려고 또 다른 건설업자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치원 건설하게끔 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관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업자하고 유치원 건축 허가를 맺었어. 이 부관이 무효면 그것도 무효야? 그것은 그냥 사법상 효력은 그냥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또 계약을 해지하고 말고는 변론으로 하고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부관과 연계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그 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후속 조치들이 다 이 사법상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관을 지키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사법상 행위들을 하겠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부관으로서 유치원 건축해가지고 시에다가 줘야 돼. 부관으로서. 그러면 유치원 건축하는 것을 다른 업자랑 계약 맺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근데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다른 업자랑 계약 맺은 것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그건 별도로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사법상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부관의 사후 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뭐죠? 이게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입니다. 이게. 자, 사정 변경인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 부관의 요건이 사후 근동사. 그래서 사정 변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플러스 사정 변경 근동사. 그래서 사후 근동사.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에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 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은 부담이 아니니까. 기한이잖아요. 지금 기한을 걸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기한을 걸어놓은 거.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한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 746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냥 붙일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 원시적으로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침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제 기속행위고. 자, 어쨌든지 간에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뭐요? 수익적, 침익적 이런 말이 아니라 기속행위죠.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자, 2번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아까 봤었죠? 사법상 법률행위가 지금
부관을 이행하려고 또 다른 사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틀렸고요. 자, 3번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뭐야? 당초에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 사정 변경이 사후 부관이 허용되는 거. 근동사 안에 사정 변경이 있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틀렸고요. 자, 747번 행정행위의 효력. 자, 1번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쟁송 절차에서 취소됐더라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무허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영업허가 취소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영업을 한 거야,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은 한 것이죠. 저 취소. 영업허가 취소가 취소돼 버렸어. 취소가 취소돼 버렸어요. 자, 이러면 이때 이 취소의 취소는 뭐죠? 원시적 하자로 인한 취소입니다. 철회가 아니야. 취소와 철회 중에서 이 취소의 취소, 이 취소. 여기 최초의 영업허가 취소를 한 것을 다시 취소한 거. 이 취소의 취소, 이 취소가 강학상 취소와 철회를 구분할 때 취소예요. 뭐냐면 영업 취소를 할 때부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것을 취소시키는 거죠. 자, 이때는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때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에 영업을 해봐서 그냥 음식물을 판 거야. 그냥 음식물을 팔았어. 판매. 자, 소급해서 취소하니까 최초의 영업허가 취소가 없는 거나 똑같은 것이 발생해버리니까 영업허가 취소받은 다음에 음식물 판매한 것은 무허가 음식이 아닌 거, 무허가 음식물 판매가 아닌 것이죠. 골 때리죠, 골 때리. 이게 좀 골 때리는 결과야. 이게 또한 이런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뺑소니 판례죠. 뭐냐면 자, 뺑소니를 해서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근데 계속 운전했어. 계속 운전을 한 거예요. 운전. 근데 이 뺑소니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걸은 거야. 나 뺑소니 아니다. 형사 재판을 걸어가지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어. 적발된 다음에 이 뒤에 뺑소니가 아닌 것이 돼버렸어. 뺑소니가 아닌 것이 돼버려가지고 면허 취소가 취소돼버린 거예요. 면허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면허 취소의 이 취소는 강학상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취소죠. 면허 취소할 때마다 뺑소니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뺑소니 아니었는데 면허 취소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원시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취소의 취소, 이 취소는 소급해서 면허 취소를 취소시켜버리니까 면허 취소 안 당한 것이랑 똑같은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면허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운전한 것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골 때리죠. 하여튼 골 때려. 그러나 행정법적으로 논의를 하면 딱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자, 2번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 즉 미성년자 어떤 연령이 안 되는 놈이 자기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운전하고 다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해버린 거예요, 경찰이. 자, 그런데 형의 이름으로 이 운전면허를 받았어. 운전면허 처분을 한 것이죠. 그 운전면허 처분이 무효면, 당연 무효면 그 이후에 운전한 것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운전면허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 사유로 보면 얘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취소 사유로 보면 무면허 운전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어? 취소 사유에 불과하대. 왜 그러냐면 얘가 직접 자기가 운전해서 운전면허 땄거든. 얼굴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신분 위조해서 이제 한 것이지만 직접 운전해서 면허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봐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로 봐버려서 이렇게 면허를 취소해서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봐버렸습니다. 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정상적으로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되잖아요. 공정력 때문에. 공정력
어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적절한 운전면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 사유로 봐버려가지고 이 사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 748번을 보시면 748번. 자, 무효와 취소. 1번.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 있죠. 하자의 치유는 취소 사유의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의 전환은 무효 사유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통설입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취소 사유에만. 잘 생각해 보시면 무효가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 무효는 그냥 당연 무효지. 무효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고 그냥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에 대해서는 전환, 즉 치유는 절대로 안 되지만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이 하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자의 전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이거죠. 조세를 부과했는데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을 때 상속자에 대한 조세 부과 처분으로 전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논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효는 당연 무효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효는 제소기간 제한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자의 치유는 취소 사유의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고요. 자, 이번에 행정심판에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행정심판은 원래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죠.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영역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 사항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죠. 자, 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우리 소청심사처럼 그런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 확인 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는 하여튼 언제 어디서나 무효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규정해 놓은 그 영역에 있어서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계 관련해서도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소청심사 거치지 않고 가도 돼요. 그러나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소청심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자, 3번에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해달라라고 제기할 수도 있고,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그 서면에다가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취소송을 제기하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송을 제기하든 취소송이잖아.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무조건 제소기간 제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취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송이니까 취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에 걸립니다. 자, 4번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유언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유언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이라도 무효이다. 유언결정이 있기 전에 한 것은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의 하자에 그칩니다. 대신 유언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에 반한 행정행위를 하면 그건 당연히 무효고 그건 무효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유언결정 난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그 전에 한 것은 사후에 유언결정이 나더라도 무효인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그칩니다. 자, 749번에 행정의 직권취소. 이 직권취소가 뭐죠? 행정청이 취소하는 것을 직권취소라고 합니다. 쟁송취소, 소송이 붙어가지고 법원에서 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취소하는 것을 쟁송취소라고 하고,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직권취소라고 하죠. 자, 직권취소 1번.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뭐냐면 처분권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권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처분권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권도 있다고 봅니다. 자, 2번에 직권 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즉 소송 중에도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상관없어. 직권 취소는 행정처에 직접 취소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상대방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직권 취소 해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 없으니까 각하 쳐버리겠죠. 자, 3번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대한 직권 취소는 이게 뭐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죠. 수익적 행정의 취소 가능해요? 안 돼요? 여기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인정됩니다. 뭐냐면 이게 취소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여튼 최종적인 이 취소가 수익적인 것이면 그거 괜찮아. 인정해. 그러나 최종적인 취소가 침익적인 결과를 나타내면 그것은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침익적이죠. 그걸 다시 취소하면 수익적이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가능해.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수익적이죠.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취소하니까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니까 수익적이죠. 그걸 다시 취소하면 침익적이죠.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가능해.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적이면 가능해. 최종적으로 침익적이면 그건 안 돼. 이건 뭔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침익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취소는 취소하지 말고 그냥 새롭게 최초 침익적 처분을 새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가능. 왜냐? 수익적 행정처분에 취소를 하면 침익적, 다시 취소를 하면 수익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건 가능. 대신 침익적 행정행위에 수익적, 다시 취소하면 침익적이 돼버리죠. 그것은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새로 처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할게요.